이거 엄청 얇은데 글씨도 별로 없고. 뭐야? 그림책? 아니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책입니다. 이렇게 작은 녀석이 독자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주는 괴력을 보여줍니다. 그 임팩트의 크기가 얼마나 깊은지 개인의 존재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일상의 풍요로움에 감사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요. 이 책은 무려 지구를 품고 있습니다. 만일 세계의 인구가 100명뿐이라면 52명은 여성, 48명은 남성입니다. 61명은 아시아 사람, 13명은 아프리카 사람, 13명은 아메리카 사람, 12명은 유럽 사람, 나머지 1명은 남태평양 지역 사람입니다. 이 마을의 6명이 모든 부의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나머지 74명은 39%의 부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0명은 2%의 부를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 모자를 쓰고 경기에 출전하면 하루에 5,500만 원의 광고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자를 만드는 태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4,000원의 일당을 받고 있죠. 무려 38년 동안 일을 해야만 5,5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100명의 마을에는 1,000원 미만으로 끼니를 이어가는 20명이 있고 비만이 되어버린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5명은 영양실조를 앓고 있죠. 70명의 어른들과 30명의 아이들이 있는 이 마을에서는 5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1명은 매춘과 전쟁 용병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4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입니다. 2018년에 출간이 됐고요. 출판사는 국일미디어, 엮은이는 이케다 가요코, 총 또르륵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설레이셨나요? 또 오늘 밤에 눈을 감으면서 괜찮은 하루였다 라고 느끼실 것 같은가요? 곧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느끼실 겁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 가장 소중한 곳임을 알게 될 겁니다. 인트로를 통해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이 책은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압축한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지구라는 마을에서는 나는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점하고 있는가, 요거를 알려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행복하다라는 성찰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경험은 자연스럽게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경험으로 이어질 건데요. 이 책은 매우 넓은 영역을 아우르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어려운 이들에 대한 연민을 일으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이 추구하는 바는요, 국제구호기구나 환경단체, 환경활동가들의 이런 움직임과도 연결점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이들한테 이런 통찰을 경험하세요라고 하면은 책을 펼쳐보지도 않을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 도울 것보다도 주변에 있는 굶는 애들부터 돕자, 이런 반감 아닌 반감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리뷰 방향을 개인에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작품 의도도 개인의 성찰에서 출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작품이거든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또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한번 가보죠.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78억 7천만 명 정도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 되게 먼 숫자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으로 바꿔보죠. 친구야, 나 78억 7천만 원만 빌려주라. 네? 친구야, 나 100만 원만 빌려주라. 요건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린 이렇게 대답하죠.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이 자식아. 100명이라는 인원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한 학년의 인원 정도가 되겠죠. 우리 반 애들, 옆반 애들. 직장인이라면은 같은 소속을 가진 동료들의 인원이 100명 정도. 요거는 어색하지 않은 인원일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의 아이디어는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반이 아시아인이라면 옆반 아이들은 다른 인종인 것이죠. 또 우리 반이 남자 반이라면 옆반에는 여자 반, 또 나이키 추리닝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한 서너 명 있다면 반대로 이 나이키를 살 돈이 없어서 구멍나고 무릎 나온 추리닝 입는 애들이 서너 명 정도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고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동료의 가족이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하죠. 또 옆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의 딸이 모의고사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얼른 가서 함께 기뻐해 줍니다. 그리고 뭘 좀 얻어먹던지 하죠. 딱 쌓인 양반아. 반대로 구성원 전부가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어요. 요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100명이라면 모든 행동이 이렇게나 자연스러웁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김 과장님 이혼하셨대. 최 팀장님 동네에 물난리 나서 엉망이라는데. 김 주임님 얼마 전에 BMW 뽑았단다. 이 부장은 물려받은 돈 한 푼도 없이 저렇게 외벌이로 산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휴, 그나마 나는 힘든 것도 아니네.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 조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그러면 내가 몸담고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인원을 72억 명으로 늘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느려도 줄여도 우리는 이웃입니다. 꼭 사이가 좋아야지만 이웃은 아니에요. 나빠도 이웃이에요.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세상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대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래요. 동네에 툭하면 폭탄이 떨어져서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거 살을 빼야 되는데 살이 쪄야 될 사람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미 사실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요.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이 숫자를 줄여서 100명으로 생각해보죠. 이제 우리는 지금껏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넓게 바라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은요, 저자가 없습니다. 역근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 처음에 북아메리카에서 시작이 된 이 아이디어가 세계를 돌고 돌아서 이야기가 덧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미국의 환경학자인 도넬르 메도스 박사가 세계가 만일 10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컬럼을 시작했던 것에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아이디어는요, 이 미담이나 교훈 등을 이렇게 메일에다가 담아갖고 서로 돌리고 이러는 것들이 유행했던 2000년대 초반으로 흘러가서요, 이런 이메일들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는 더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어요. 다듬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디어가 일본에 전해졌고요.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슈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학급 통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활용이 되면서부터인데요. 그 교사가 누군지는 책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돌고 도는 것들을 모아서 책이 발표가 됐고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현대판 유리병 속에 든 편지이자 위키피디아와 같은 집단지성의 집합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결국 이 메시지는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요, 각각 사람, 이웃, 환경, 부자들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진정한 몸통은 1권 사람입니다. 지금껏 제가 이야기한 내용도 이 사람 편에 포함된 얘기였어요. 일단 이 1편은요, 좀 동화책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막 그림이 가득하고 그 위에 막 큼직큼직한 텍스트가 얹혀져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거든요. 겉모습만 보면요, 솔직히 가성비 떨어지는 책입니다. 근데 실제로 작품을 읽고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이 정도 책이면 싸게 나온 건데 1편의 구성은 4분의 3 정도가 거의 그림과 짧은 글이고요. 4분의 1이 작품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한 방에 막 가치를 알아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해설을 읽어보고 가치를 알아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2편부터는 점점 텍스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제는 그림책이 아닌 레알 책으로 변신하는 자세가 보이는데요. 이 몸통인 1권에서 파생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뭐 더 디테일한 데이터가 제공이 된다거나 또 저명한 인사들의 추천사, 또 작품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자료,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1권으로 만족을 했다면 나머지 책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궁금하거든요. 아니면은 이렇게 거꾸로 읽어가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 연작 시리즈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장이 쫙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독립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크고, 쉽지만 어렵고, 짧지만 무궁무진한 감동. 저는 이 책을 전 연령대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성인이라면 생각의 전환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이 국제사회에 대한 시야가 넓어집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리뷰를 했던 이 물부족 국가를 지원하고 있는 우물 파는 CEO 스캇 해리슨의 체리티 워터라는 책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책이니까요. 카드 통해서 시청해 보시라는 깨알 홍보 한번 하고요. 또 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도 이 1권은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어린이들이 당장 작품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런 통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기억에 남아만 있다면 시간이 더 흘러서 많은 생각을 할 때 기억이 활짝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우리 딸한테 1권부터 읽으라고 할 겁니다. 그 뒤에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리뷰였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보실 계획이라면요, 꼭 작품 안에다가 나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감사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는 마세요. 이 메시지는요, 책이 나옴으로 종료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더해져 갈 거니까요. 삶을 깊이 의미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보세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